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제가 살짝 훔쳐보니까 이 뜨거운 감자를 네, 그 뜨거운 감자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우선 네. 그 한라산 백록담 갔다가 아하. 그다음에 저기 사과밭 갔다가 그리고 뜨거운 감자 마지막으로요. 말씀하신 공공병원 응급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라산. 한라산 백록담 풍경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한 장 띄워드릴 텐데요. 이 기상청에서 주최하는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기상청에서 이런 사진 공모전을 해마다 하는군요. 매년 합니다. 매년 공모하고 한 3,600점 정도의 와. 작품이 접수가 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네. 이 중에서 한 40점이 이제 작품에 선정이 됐다 그래요. 예. 영예 대상 지금 사진 나오고 계신데요. 와. 이 사진 작가 김정국 님이 네. 올해 1월 1일에 촬영한 한라산 백록담의 사진입니다. 아, 이게 백록담인가요? 이 시베리아도 와. 아니고요.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한라산 백록담. 이때가 언제냐면 이 올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네. 한라산에 거의 1m 가까운 92.7cm의 폭설이 쌓였던 시기입니다. 1월 1일에.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 작가님이 이 폭설을 뚫고 저 꼭대기에서 예. 1월 1일을 맞으셨다는 거죠. 저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야. 이 과정 자체도 그렇고 사진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사진 제목이 얼음 속 한라산. 진짜 그래요. 예. 지금 얼음 속 한라산 비춰지는 걸 찍으셨습니다. 네, 올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또 비도 많이 왔는지 느낄 수 있는 기후를 느낄 수 있는 공모전 대상 사진이었습니다. 이 한 40점 정도의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들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상 기후 사진 공모전 공식 누리집이 있어요. 네. 밴드에도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사진 한 장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대상도 아니고 금상도 아니지만 입상작 중에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피디님 취향의 사진. 제목 자체가 척박한 땅에서도 풍년일세라는 제목의 송윤희 작가님의 사진 작품인데요. 네. 정말로 가뭄도 심했잖아요. 그래서 논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바닥에.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풍년에서 쌀 알이 누렇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거 그쵸. 합성 사진 아니죠, 이거. 예. 와,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저쪽에서는 자라고 있네요. 네, 송윤희 작가님이 충남 논산에서 찍으신 네, 이런 충남 논산. 아주 가을인데 이제 땅은 쫙쫙 갈라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농부님들이 결국 풍년을 일궈냈다. 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을 같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기상가뭄은 갈수록 지독해지고 있지만 여기서 식량을 한 톨이라도 더 오르는 인간, 농부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저 갈라진 땅이 충남 논산이었다는 것도 놀랍고 네. 실시간 댓글창에 님이 진짜 사진 대박이네요. 네. 한라산 사진 올라왔을 때 맞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공식 누리집 찾아가시면 그냥 그 검색어로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이렇게 치시면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대단한 가서 한번 사진들 많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농부님들 얘기 나온 김에 사과밭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과밭. 예, 어제 이어서 사과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사과 한 상자 도매 가격이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다 얘기하고 지금 있더라고요. 과일값 전부 오늘의 기후가 되고 있어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지 가격만 올랐다 하면은 네. 그러니까 수입해야지 이거로 그렇죠. 불가능한 그렇게 얘기인데. 가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에서 네. 눈여겨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농부님들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상재해가 심각하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겨울 자체가 눈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따뜻해가지고 맞아요. 이 사과꽃이 일찍 필 것 같다. 이러면 또 꽃이 얼어 죽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오죽하면 이런 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과수원 한 곁에 비닐을 씌워서 보온을 하겠다.
62세 김종도 씨의 사례인데요. 네. 이 예산 사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충남 예산에서 30년째 사과 농사를 지은 베테랑 농민인데 올해 사과나무 한두 고랑 정도의 비닐과 부직포를 나무에 각각 씌워서 날씨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재배 방식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사과 과수원 넓어서 전체에다가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씌울 수는 없겠지만 네. 나무 한 군데 한 군데에 이렇게 비닐과 부직포를 각각 씌워봐서 정말로 꽃이 일찍 폈을 때 얘들이 한밤중에 그 얼어죽지 얼어버리나. 않고 견딜 수 있는가? 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힘이 더 들더라도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겠다. 거의 처절한 투쟁이죠. 네네. 그리고 이 농민한테 한 가지 더 걸림돌이 있는 게 과수 화상병이 있다고 합니다. 화상병이요. 예, 이게 과수 화상병은 불치병이라고 아.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서 네. 한 번 걸리면은 약이 없다. 외래 유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감염되면 주변 나무까지 싹 베버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농촌 지도소에서 나눠주는 과수 화상병 예방에 좋다라고 하는 항생제 네. 처분을 이제 나무마다 이렇게 일일이 지금 발라주는 발라주고 건가요? 있다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수 화상병과 이상 기후는 아직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숙명입니다. 어휴, 진짜 숙연해지네요. 이런 네. 말씀. 올해도 사과밭 배밭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예고가 되고 소비자들은 지금도 계속 장바구니 물과 싸우고 네. 있고요. 적절한 농업 관련 R&D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 네. 또 오늘의 기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 농산물 유통 구조의 혁신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회에서도 이 배과수원 농민 조만간 섭외해서 한번 모시고 심층적으로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1년차 응급실 의사가 며칠 전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공공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ER이라고 하는 응급실 의사인데요. 환자가 없대요. 공공병원에요? 공공병원에. 지방? 지금 시기가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수술 날짜 계속 네, 연기되고 그럴 것 기다리고 같은데. 기다리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오늘 방금 뉴스에도 떴지만 9개월 아가의 수술 날짜 계속 연기돼서 부모가 막 무릎 꿇고 울고 네. 빌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없어요. 하루 종일 텅 빈 응급실을 지키다가 퇴근하는 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양심 고백을 한다. 아, 이게 진짜인가요? 예, 지금 이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오늘의 기후에서 기후 이슈, 저는 이게 기후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네.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이거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의사 증원 논란을 관찰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YTN에 나온 대전 지역의 공공병원 11년차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환자 없는 당직실만 지키다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란에 이 병원을 왜 안 찾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네. 병원 스스로 환자를 받지 않기 위해 무성의한 진료 태도로 일관했다. 공공병원에서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사망을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까지 있는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이런 환자 받았어? 하는 타박을 들었다. 믿어지지 않네요. 또 환자 못 받습니다. 지속 관찰이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에선. 우리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뚝 끊기더라. 그렇죠. 이게 소문나면 누가 가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의료 공백으로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도 이 병원은 응급실 환자가 전혀 늘지 않고 있다. 큰일이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YTN 취재진이 확인을 했대요. 네. 이 공공병원에 정말 응급실 환자가 줄었는지. 그랬더니 놀랍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는 5,600여 명이었는데 네, 19년만 해도 지난해에는 2,400여 명으로 반토막.
반보다 더 줄었네요. 네. 어휴. 병원 측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응급실 규모를 줄여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경증 응급 환자는 성실히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폭로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소된 지금 규모로도 하루 15명의 환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네. 병원 측의 무성의로 환자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떠나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네. 지금 사직서 제출해봤자 수리가 안 되잖아요. 의료 공백 사태니까. 예. 그래서 그냥 빈 그 당직실에 응급실만 앉아 있는 당직실에 거야. 그냥 앉아 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전체 공공병원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일부의 사례겠지만은 네. 그동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공공의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의대생 몇 명 늘린다의 문제, 단순히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소수긴 하지만 네. 병원에 자기 의지로 남아있는 소수의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다생의라고 합니다. 다생의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모임. 아. 그러니까 다수와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소신으로는 우린 병원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의사 사회에서는 욕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한 전공의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생이는 기본적으로 의사 증언에 동의합니다. 다만 2,000명이냐 아니냐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더 길러내야 된다. 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트랙을 좀 달리해야 된다. 맞아요. 다양하게. 네. 나 그냥 피안성,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네. 라는 분은 그분들대로 가시고 나 그냥 힘들지만 나 그냥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분들은 그 트랙으로 가야지. 트랙이 다른데 같이 뭉뚱그려서 묶어놓고 단순하게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의견도 공감이 가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의료 보건소가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단순히 연봉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한 명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서 의사들이 기피한 겁니다. 아. 이거 우린 막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은 딴 데선 3억 6천보다 더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급하다 보니까 공공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일반 병원에서 기다림과 이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제시하냐면 공공병원에 의사 월급으로 많게는 한 달에 1,8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갈 사람들을 공공의, 지방 전문의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일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의 기후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또 자세히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그러게요. 지금 이 시각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저 환자 가족들 어떻게 하면 응원할까? 또 이 시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분들, 또 병원에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세일링이라는 노래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